제47회 한국사전협검정시험 기본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앞으로 두 시간에 걸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보통 이제 중급이나 초급 예전 시험이죠. 46회 이전에 봤던 친구들은 중급이나 초급을 봤을 건데 이것이 이제 합해지면서 처음으로 47회 합해진 기본 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같은 경우는 4급, 5급, 6급 취득할 수 있고요. 점수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 60에서 69점 5급은 70에서 79점. 그렇죠? 그리고 4급은 80점 이상. 그러니까 원래 초급을 봤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좋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4급도 딸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 중급을 봤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최고 4급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심화 쪽으로 조금 이제 하는 편이 좋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제 한번 봐보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본이 딱 좋죠. 기본 문제는 기본적으로 초급에 조금 비중을 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 시험. 그렇기 때문에 조금 쉽다라는 거예요. 심화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위에 심화라는 시험이 있잖아요. 이 심화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어렵고 이 기본 같은 경우 중급을 공부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월하게 풀 수가 있지만 초급 시험을 준비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선생님 어려운데요 라고 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는 한번 봐보면 알겠죠. 그렇죠? 우리가 한번 봐봅시다. 자, 1번 가시대에 처음 제작된 유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자,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된 어느 시대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올려줘. 여기에서 힌트가 몇 개 나왔어요? 농경과 정착 하나 나왔고 그리고 이제 움집을 짓고 살았다라고 되어 있죠. 움집, 막집이라면 구석기고 움집이라면 신석기고 그렇죠? 청동기 철기 시대도 움집이고 그리고 가락바퀴를 이용해서 실을 뽑았대요. 가락바퀴 그리고 또 가락바퀴 가지고 실 뽑고 그리고 그 실 가지고 옷이나 그물을 만들려면 바늘이 있어야 되니까 뼈 바늘 그렇죠? 빗살무늬 토기 그렇죠? 이거 언제입니까? 신석기 시대죠. 신석기 시대다라는 거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주목도끼는 언제죠? 뗀석기죠. 뗀석기, 구석기 틀렸고 두 번째 이제 갈돌과 갈판이니까 간석기죠. 갈아서 만들었다 이렇게 갈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석기 2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3번 비파형 동검 언제예요? 이거 청동기잖아. 이거 뭘로 만들죠? 뭔지 모르겠는데 철제 농기구라고 써 있으니까 철제 철기 시대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답이 될 수 없고 정답은 신석기 2번이죠. 자, 2번 가에서 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그림에 보면 영락이라고 나와줬어요. 그렇죠?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누구 때입니까?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죠. 자, 그리고 태학. 태학을 설립했대요. 태학을 설립했고 그리고 이제 율령하고 불교도 수용했고 율령도 반포했던 고구려 4세기 때 소수임왕. 그렇죠? 자, 평양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평양 옮긴 다음엔 뭐 해야 돼요? 남진. 고구려가 이제 백제와 신라를 공격해야죠. 언제예요? 5세기 때 장수왕 때죠. 그럼 지금 4세기 때 누가 먼저냐라는 거죠. 모르겠어요? 장수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 정도는 알지. 이 정도는 알지. 누구예요? 광개토대왕이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그리고 아들이니까 5세기니까 세 번째고 아들 두 번째고 그리고 첫 번째가 소수림왕 그러니까 나가다가 되겠지요. 나가다 어디 있어요? 3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3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밑줄 그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이제 학생 둘이서 얘기하고 있는데 힌트가 또 나와줬는데 우리가 요것을 파악하기엔 너무 어려워요. 요것은 이제 소대라는 것인데 몰라도 되고
자, 이것은 소떼 모형입니다. 소떼는 이 나라의 소도에서 유래했대요. 소도. 여기에서 이제 챙겨야죠. 소도. 소도는 뭡니까? 그 삼안에, 아이고, 나왔어요. 그쵸? 삼안에, 그 제사장, 누구? 천군이, 이 제사를 올렸던 곳이 소도죠. 그래서 이 소도는 신성 지역으로서 그 군장에 힘이 미치지 못했던 곳이다라는 거죠. 삼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 나라에는 제사장인 천군이 있었다라는 거. 오케이. 그러면 이제 삼한을 찾는 겁니다. 1번 범금 8조. 이 8조 범금. 8조 금법이라고도 하는 건데 이 8조법은 어느 나라예요? 고조선이죠. 자, 두 번째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12월 달에 부여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서욱제라는 혼인 풍습 어디예요? 구구려잖아. 구구려.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하나 더 민면의리제. 옥저. 됐습니다. 자, 4번 신지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어디예요? 삼안이죠. 그래서 이제 4번.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보면 기본 문제가 어렵다, 어렵지 않다. 왜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어렵진 않아요. 뭐 순서 맞추기 이런 것들, 뭐 4세기, 5세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선택지가 4개구나라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런데 너무 어렵게 보지 마세요. 쉽게 접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도 4세기 두 명의 왕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막 어떻게 하지 막 그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모르면 요 아래를 한번 봐보자라는 거예요. 1, 2, 3, 4. 선택지를 봐보면 선택지가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와요. 그렇지? 우리가 다 공부했던 거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관심 두고 풀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다음 가상의 인터뷰에 등장하는 왕을 찾는 거예요. 왕. 2차돈의 순교 계기로 불교를 공인했대요. 그럼 누구냐라는 거죠. 금관가야를 병합해서 영토를 넓혔다라는 거. 금관가야까지 6세기 신라 법흥왕이죠. 법흥왕.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두 개가 나왔어요. 불교 공인 그리고 금관가야 병합이라고 나왔으니까 법흥왕입니다. 그럼 법흥왕에 대한 문제로 옳은 걸 찾아보자라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성왕인데요. 성왕 6세기 때 백제 왕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고구려 또 공격해가지고 영토도 막 뺏었고 하지만 이제 신라 진흥왕에게 배신당하면서 힘들었던 왕이 백제죠. 자, 두 번째가 법흥왕. 우리가 정답 찾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지증왕이에요. 지증왕은 6세기 신라 때죠. 자, 근초고왕은요 백제 전성기죠. 4세기 때 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벌써 앞에서 자료에서 한번 보고 자료에서 법흥왕이네라고 해서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5번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각 국가예요. 우리 국가 찾는 거예요. 자, 이것은 누가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서 일단 고구려한테 공격을 받았대요. 도읍으로 당시에는 웅진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웅진성이라고 하면 어느 나라입니까? 백제죠, 백제. 그렇죠, 백제. 웅진성. 백제는 첫 번째 이제 서울에서 시작하죠. 그래서 서울 한성에서 시작했다가 고구려 그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웅진성으로 수도를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국력을 조금 강력하게 한 다음에 성왕 때 고구려를 공격하자라고 하면서 성왕 때 어느 성으로? 사비성으로 천도하게 되지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알죠? 공부 다 했으니까. 그래서 서울, 그리고 공주, 그리고 부여입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웅진성 나왔으니까 어디다? 백제다라는 거죠. 국가 찾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 백제. 그러면 첫 번째 과거제 도입이요? 언제예요? 고려시대 때죠. 고려 광종 때. 두 번째 기인제도는 고려 태조 때. 그렇죠? 고려 태조 왕건이 실시했던
일종의 인질제도잖아요. 수도에 머물게 했던. 지방에 22담로를 두었다라고. 22담로 그러니까 백제 무령왕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죠. 22부를 설치한 것은 백제 성왕대고. 자, 네 번째 신분제인 골품제가 있었다라고. 골품제도는 어느 나라 거예요? 신라. 신라의 신분제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3번이 정답. 자, 6번. 다음 대화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대화.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이 대화에서 언제인지를 한번 파악해보자라는 거죠. 자네 소식 들었는가? 며칠 전 김유신이 등장을 했고 우리 신라 군이 황산벌 전투에서 마침내 승리했대요. 자, 지금 황산벌 전투가 나왔어요. 황산벌 전투는 백제의 마지막 전투로서 660년에 있었어요. 나도 들었네. 백제 계백 장군이죠. 결사대와 싸워서 힘겹게 승리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야? 지금 보면 어디? 우리 신라라고 돼 있잖아요. 신라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백제 계백 장군하고 싸워서 김유신 장군이 승리했다라는 마지막 전투 황산벌 전투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이후에 있었던 사실이니까 이 황산벌 전투 끝난 다음에 있었던 일, 그 다음에 뭐예요? 백제가 멸망하지요.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자, 1번. 대가야가 신라에 정복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6세기 때요. 지금 660년이면 몇 세기죠? 7세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7세기 이후를 찾는 건데 틀렸죠. 두 번째, 고구려가 안시성에서 당군을 격퇴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645년. 7세기는 맞는데 이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 흑지상지가 백제 부흥운동을 전개하였다. 자, 660년 황산벌 전투가 끝나고 그 다음에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백제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백제를 다시 부흥시키자라는 백제 부흥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있었던 일이 3번이 맞겠죠. 자, 4번.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동맹을 성사시켰다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는 보세요. 이 황산벌 전투, 이 신라만 백제를 공격했느냐? 아니죠.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을 했었잖아. 나당연합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친 거니까 이전 상황이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번이 정답이에요. 자, 7번 볼까요?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 자, 사람을 찾는 문제네요. 가에 대해 검색해줘. 야, 여러분들 핸드폰 이렇게 하면 바로 검색 나와요? 제 거 핸드폰은 제가 발음이 안 좋은지 잘 안 나오더라고. 귀족 출신의 신라 승려로 당에 유학하였다라는 거예요. 신라 승려, 신라 스님인데 당나라에 유학한 스님이에요. 귀국한 다음에 그게 돌아와서 낙산사 여러 절을 창건하고 관음신앙을 전파했다. 관음신앙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렇죠? 신라에서 화엄종을 개창했고 화엄일승 법계도를 남겼다라는 거죠. 화엄사상 의상이죠. 의상. 그렇죠? 그래서 의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걸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원효. 원효 스님은 불교의 대중화잖아요. 원래 의상 스님하고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다가 깨달음 얻고 혼자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효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 두 번째, 일현 스님은 일단 시대가 틀리잖아요. 일현, 삼국유사. 기억나죠? 삼국유사는 고려시대 때잖아요. 자, 세 번째, 의상. 3번이 정답이죠. 3번. 자, 네 번째, 진울. 역시 고려시대, 고려 후기에 활동했던 스님이에요. 그래서 정해상수, 도노점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했었고, 그래서 의상에 대한 설명은 3번이 정답. 자, 8번 볼까요?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한테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3점이잖아. 와,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가와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보자라는 건데, 헌덕왕이 누군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지, 모르잖아. 자, 웅천주 도독 김원창이 김원창은 얘기 들어본 것 같은데, 아버지 김주원이 왕에 오르지 못함을 이유로 반란을 일으켜서 국호를 장한, 연호를
경운이라고 했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조금 이론 공부할 때 조금 등한시했으면 힘들었던 문제예요. 김원창의 난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라 말에 있었던 일이고요. 자, 나번 진성왕 때 진성왕 최치원이 시무십조를 올렸다라는 거. 최치원의 시무십조. 이것도 신라 말인데 좋게 받아들이고 그를 아찬으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진성여왕 때 최치원이 시무십조를 올린 것은 894년인데 여러분 이렇게 외울래요? 연도 어떻게 외우려고? 이거 연도를 어떻게 외워? 그냥 신라 말이구나라고 파악하고 한번 넘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자, 1번 원중과 애노가 봉기하였다. 와, 원중과 애노는 언제예요? 진성여왕 때잖아요. 이 정도는 아시지? 모른다고 하면 뭐라고? 이런 건 알잖아. 신라 말이잖아요. 그렇죠? 신라 말. 이 신라 말이었구나. 이런 거는 우리가 알죠? 공부했으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2번 볼까? 김음돌의 난 언제예요? 신문왕 때잖아요. 신문왕 때면 신라 중대. 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고요. 세 번째, 이사부가 우상.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삼국시대 때잖아요. 지증왕 때. 그렇죠? 이사부 장군을 시켜서 우상국을 복속시켰고 네 번째, 을지문덕이 살수해서 대승을 거두었다. 요것도 지금 을지문덕이 지금 등장을 했으니까 고구려잖아요. 고구려가 지금 있었으니까 삼국시대 때잖아.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1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런 거 우리가 몰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요런 거 잘 몰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거 몰라도 신라 말을 푸는 거구나. 그러면 신라 말 1번밖에 없네. 그래서 정답. 그렇죠? 그럼 우리가 3점을 맞았다라는 거지. 자, 9번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 퀴즈 정답으로 옳은 것. 자, 제시된 힌트. 와, 힌트가 많이 나왔나 봐요. 우리 이런 문제 좋아하잖아. 그렇죠? 힌트 많으니까. 자, 문화유산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자, 첫 번째 국보 제 126-6호는 모른다라는 절대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2단계 한번 볼까요? 경주 불국사 3층 석탑. 요거 뭐예요? 석가탑인데. 석가탑 안에서 발견이 됐대요. 자, 세 번째 힌트.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서 이 석가탑에서 발견된 게 뭐다? 부구정광 대다란이경이다. 이건 우리가 외웠잖아요. 아직 안 외운 학생은 지금 외워야 돼. 이거는 안 외우면 절대 안 돼요. 1점이잖아요. 엄청 쉬운 문제라는 거지. 자, 그래서 정답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 자, 팔만대장경은 고려시대 조판한 거죠. 그래서 몽골이 침략했을 때 강화도에서 조판을 했었다라는 거죠. 왕후천축 국전은요, 신라 해초가 중국을 거쳐서 인도를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썼던 기행문. 그래서 틀렸고. 직지심체요전은 또 고려시대 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잖아요. 그렇죠? 틀렸고. 자,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요것이 정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정답.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요런 요 네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다 암기하셔야 되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다음 가상 영화에서 영화 나왔어요.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 자, 그렇다면 이 영화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봐야죠. 여러분, 이 포스터 있잖아. 이런 포스터 보면 딱 왕건이 눈에 딱 띄죠. 왕건, 감독이 누군지는 모른다라는 거. 주연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왕건이에요. 왕건이면 언제다? 고려, 태조잖아요. 태조. 그런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 후삼국을 통일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려가 있은 다음에 후삼국 시대인가 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왕건인데 궁예 그리고 견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후삼국 시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때 그러니까 이 영화를 봤을 때 등장할 수 있는 것 틀린 걸 찾는 거니까 등장할 수 없는 것을 찾아라라는 거죠. 후삼국 시대를 지금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1번. 진포에서 왜구를 묻히죠? 진포 전투. 최무선 화포는 언제 만들어요? 고려 말에 우왕 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고려 말에 만들었는데 지금 이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저 영화에서 등장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고 2번 왕위에서 쫓겨나는 궁예. 그렇죠. 궁예를 쫓아내고 그리고 누가 왕건이
왕건이 왕위에 앉게 되죠. 그래서 고려라고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18년에 이렇게 왕위에 앉고 고려가 개창됐다라는 거죠. 세 번째, 고려에 항복하는 경순왕. 고려에 항복하니까 935년에 신라가 투항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려에 항복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태조 왕건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고맙소. 당신을 사심관에 임명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등장할 수 있고요. 자, 1, 2천 전투에서 패배하는 신검은요. 이 견훤의 아들이잖아요. 견훤의 아들. 그래서 아버지를 가두고 아버지를 옥에 가두고 자기가 왕에 앉습니다. 그리고 누구? 고려 왕건과 전투를 하는데 이때 패배하면서 후 백제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936년 1, 2천 전투예요. 그래서 1, 2천 전투에서 후 백제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어렵나? 안 어렵다라는 거죠. 여기에 고려 말 상황이 딱 나왔으니까 1번이 틀렸다는, 나머지는 안 봐도 된다는 거지.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렇게 등장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 답 체크했죠? 그럼 그냥 넘어가. 다른 거 보지 말고. 우리가 또 이거 고치겠다고 막 했다가 또 틀리는 수가 있으니까 넘어가요. 1번 정답이요. 자, 11번 문제. 각 국가에 대한 설명이죠. 국가를 찾습니다. 할아버지, 이 우표는 무엇을 기념한 겁니까? 우표인데 지금 누가 지금 뭔가를 지금 쳐다보면서 와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우표는 고구려를 계승해서 무엇을 건국한 대조영. 여러분 대조영 어느 나라예요? 발해. 발해의 대조영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발해를 물어보는 문제죠. 발해의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라. 1번 독서산품가는 언제예요? 신라잖아요. 통일신라 때 원성왕 때 독서산품가.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 없고. 두 번째,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하였다. 가야죠. 가야. 그렇죠? 가야. 그러니까 이제 삼국시대의 가야니까 이제 정답 될 수 없고. 세 번째, 이군육이는 언제예요? 들어는 봤는데 기억이 안 나? 지금 기억해 놓으세요. 고려예요. 고려. 고려의 이군육이 군대. 자, 네 번째, 전성기의 해동성국이라고 발해 선왕 때잖아요. 발해 선왕 때 중국 애들이 그 발해는 해동성국이야 라고 칭송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발해에 대한 얘기니까 4번이 정답이죠. 됐어. 자, 12번이에요.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 인물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자, 앞면은 뭐 사진 나와야 되니까 그림이나 그렇죠. 뒷면 봅시다. 고려 전기의 관리예요. 고려시대 때 관리입니다. 자, 시무 28조를 성종에게 건의를 했다. 성종 유교정치. 시무 28조 그렇죠? 유교정치 이념에 근거한 통치체제 확립. 최승로잖아요. 그렇죠? 최승로. 그래서 최승로가 성종 때 시무 28조를 건의하는데 이 최승로의 그 개혁안 내용이 뭐예요? 유교 정치에 대한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종하면 유교 정치 우리가 기억했으니까 가에 들어갈 인물을 누굽니까? 최승로죠. 자, 그러면 최승로 나와 있네요. 자, 하나하나 봅시다. 김부시 가면 뭐가 떠올라요? 삼국사기. 그치? 자, 최승로 정답이고요. 2번 최승로. 세 번째, 정몽주요. 정몽주는 동방이학의 조라고 해서 고려 말의 성리학의 대가였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답이 될 수 없고, 이재현은 우리가 이제 고려 원간섭기 때 충선왕 때 망건당을 설치를 하는데 이 원나라에 일종의 이제 학교잖아요. 거기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재현이 돌아와서 제자들을 양성을 하면서 제자 하면서 정몽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승로가 2번에 있다라는 거죠. 1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고려시대의 관직 복무 등에 대한 대가로 뭐가 어려워 이렇게. 고려시대인데요. 전지와 시지를 차등 지급했대요. 앞자 따면 뭐예요? 전시과잖아. 전시과. 고려 전시과를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고려 전시과예요.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3번에 체크가 돼 있고, 자, 1번 관료조는 뭡니까? 관료조는 그 관직에 복무하는 대가입니다. 그래서 관직의 대가,
품계에 따라서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 관료전. 두 번째 대동법은 조선시대죠. 그래서 이제 공납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그래서 고치자라고 하면서 그 시행했던 게 대동법. 그래서 이제 광해군 때 먼저 시행을 하죠. 됐어요. 세 번째가 이제 정답, 전시과가 정답이고 네 번째 호포제는 그 흥선대원군 때, 그렇죠? 흥선대원군 때 그 조선시대입니다. 그래서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부과했던. 그러니까 이제 3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14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다음 발표에 해당하는 국가를 찾는 거고 경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경제. 어느 시대냐? 어느 시대에 뭐 상행이나 뭐 농업은 어땠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겠지. 자, 땡땡의 화폐입니다. 뒷면에 한자로 동국이라는 글씨를 새겨 넣은 것이 특징인데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건원중보라고 나와졌어요. 건원중보 누구 때요? 고려 성종 때예요. 자, 은으로 만들어졌고 활구라고도 불렀다라는 거. 누구 때요? 이게 은병이잖아요. 의천이 주장을 했던. 그렇죠? 그래서 고려 숙종 때. 지금 뭐예요? 국가를 찾는 문제니까 고려시대네. 고려시대 때 경제를 묻는 거예요. 옳은 거 찾아보자. 1번 병란도. 여러분 병란도 하면 딱 나오는 게 뭐예요? 병란도 뭐예요? 항구잖아요. 항구. 고려시대 국제무역항이죠. 그러니까 고려시대 우리가 1번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2번 담배, 인삼 등의 상품작물은 상품이잖아. 물건. 그렇죠? 작물. 그러니까 밖에다가 팔려고 만들었던 재배했던 식물들 언제예요? 조선 후기. 그렇지? 자, 세 번째 관청의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 여러분 공인은 언제? 공인 대동법 시행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조선 후기에 대동법 시행한 다음에 그 물건을 구입해야 되는 상인들을 공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조선 후기. 네 번째 시장을 감독하기 위한 동시전은 요거는 한참 이전 상황인데 신라 6세기 진흥왕 때입니다. 지증왕 때. 그렇죠? 지증왕. 그래서 6세기 때니까 정답이 될 수 없고 고려시대는 1번이 정답이에요. 자, 15번 문제입니다. 밑줄 근 나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걸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1점이죠, 1점. 우리가 1점 문제니까 쉽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돼. 자, 나는 귀주에서 지금 여기 귀주라고 써 있고 장군이 한 분이 지금 말 타고 뭐라고 하고 있잖아. 자, 나는 귀주에서 거란군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또한 개경에 나성을 쌓자라고 해서 이런 것도 건의했다라는 거죠. 자, 거란을 물리친 귀주 대첩이죠. 귀주 대첩 누구예요? 강감찬 장군 아닙니까? 그렇죠. 강감찬 장군. 그러면 여기에 이제 힌트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게 도움이 안 될까요? 이게 도움이 될 거지. 그렇죠. 강감찬 장군은 거란을 3차 침입 격퇴를 한 다음에 개경에다가 나성을 쌓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천리장성을 쌓자라고 주장을 했었다. 기억나죠? 이것까지 기억해놔야 돼.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강감찬 1번 서희 장군은 거란의 1차 침입 때 거란 애들하고 얘기를 냈죠. 그래서 뭡니까? 강동 6주를 확보를 했다라는 서희의 외교 담판이에요. 자, 두 번째 강감찬 장군 거란의 3차 침을 격퇴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세 번째 김종서 장군은 언제요? 조선 세종대왕 때. 그렇죠. 그래서 육진을 개척했죠. 됐어요. 4군 육진. 자, 연개소문은 고구려잖아. 그렇죠. 고구려 연개소문. 그러니까 이제 정답이 될 수 없고 강감찬 장군 2번에 있어요. 자, 16번.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일단 아무것도 없고 문화유산을 찾아라라고 하는 건데 글자가 막 이렇게 써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지. 자, 국보 제18호로 지정된 고려시대 건축물이래요. 그럼 고려의 건물이에요. 고려의 건물. 경상북도 영주에 있고 배을림 기둥과 주심포 양식이에요.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야, 이거 자, 고려 때 건물인데 주심포 양식이래요. 고려 시대에는 주심포 양식하고 다포 양식이 있었어요. 그럼 주심포 양식이요. 주심포 양식의 아미타불,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 어디예요? 고려
부석사 무량수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 부석사 무량수전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정답은 2번에 나와 있고 1번 전등사 대웅전은 와 이거는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들 모르실 건데 아는 사람 있어? 없죠? 이거 강화도에 조선시대 강화도에서 만든 건물입니다. 2번이 이제 부석사 무량수전 경북 영주에 있는 정답이고 자, 이 금산사 미륵전과 법주사 팔상전은 모두 다 조선 후기 건물이잖아요. 전북 김제 그리고 법주사 팔상전은 충북 보은에 있다라는 거죠. 1번은 모른다고 해도 2, 3, 4번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17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조치가 내려진 시기를 연표해서 와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우리 친구들은 이게 딱 봤을 때 연표라고 하니까 연도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연도 이렇게 이제 막 일종의 강박관념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무조건 이거 알아야 돼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 그냥 대충 보고 이때 같은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근래 기강이 크게 무너져 권세가가 토지와 백성을 거의 다 뺏어 점유하고 뭐 어렵죠. 다시 얘기하면 권세가가 힘 있는 사람이 땅을 다 뺏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크게 농장을 두어서 백성과 나라를 병들게 한다. 이제 도감을 설치해서 이를 바로잡고 하자 하니 잘못한 사람들 이제 이거 뭐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싹 다 원상복구 할 거야 라는 거죠. 잘못을 알고 또 스스로 고치지 않은 자는 엄히 처벌하겠다라는 전민변전도감 판사 누구요? 신돈. 신돈은 누가 등용해요? 고려 공민왕이 등용을 하죠. 그럼 지금 시기를 연표해서 고른 것, 시기 연표, 연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거 기억하지 말고 이거 하면 너무 어려워. 게다가 점수가 3점이니까 너무 어렵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려 공민왕이다라는 거죠. 고려 공민왕은 언제예요? 고려 후기.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한번 보자. 1번은 아닐 거고 2번도 아닐 거예요. 그렇죠? 무신정변일 때 무신들이 집권을 했었고 그때 이제 누가 쳐들어와요? 몽골 애들이 쳐들어오잖아. 그래서 몽고와 전쟁을 하는데 강화도로 그 천도를 했다가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오는데 어디? 개경으로 돌아오잖아요. 개경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제 이 개경으로 돌아온 세력들이 무신을 싹 다 없애고 새로운 누구? 친원파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른바 누구예요? 권문세족들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려 멸망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고려 후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공민왕이 등장을 했으니까 공민왕은 누구 싫어해? 권문세족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라번에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도 이런 거 몰라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진짜 몰라도 돼. 외우려고 하지 마. 이거 그냥 이렇게 보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개경으로 돌아왔으니까 이때네라고 하면 우리가 3점 맞는 겁니다. 그렇지? 됐어요. 자, 18번 볼게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보자. 우왕 그리고 최영 장군이 요동 공격을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성계 장군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되옵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출병하는 거는 4가지 이유로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작은 나라가 그러니까 작은 나라는 고려를 얘기하는 거지 큰 나라를 명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격할 수는 없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름에 군대를 동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너무 더우니까 싸우기 힘들다. 세 번째, 외놈들이 빈틈을 노릴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우리가 고려군이 이렇게 해서 요동을 정벌한다고 군대를 움직이면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외놈들이 이렇게 쳐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당시가 이제 장마철이니까 활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하면 적중률이 안 맞는단 말이죠. 악교가 풀어지고 질병이 돌 거니 이것이 4번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우왕과 최영은 요동을 공격하자라고 하지만 이성계 장군이 아니되옵니다라고 해서 반대하는 거죠. 이게 언제예요? 고려 말이죠. 고려 말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성계의 사불가론인데 우리가 이제 사불가론 이런 거는 몰라도 돼요.
대신 고려 말에 이성계 장군이 얘기했던 거구나. 요건 알아야죠. 그렇죠? 자, 첫 번째 위화도회군의 배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고려 말만 찾아봐요. 위화도회군이 고려 말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 이게 맞는데 설명을 좀 이따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볼까? 동북구성, 요거는 언제예요? 동북구성이니까 여진을 몰아내고 윤관, 그렇죠? 윤관, 여진. 그래서 고려 숙종 때 이렇게 이제 했었고, 자, 그 숙종 때 별무반을 만들었잖아요. 별무반. 자, 세 번째 훈련도감은 조선시대잖아요. 조선시대 군대니까 안 돼요. 네 번째 고구려가 지금 왜 나와요? 장수왕 지금 얘기 나올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도 고려 말 상황은 1번밖에 없구나. 1번 찾으면 돼요. 자,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왕이 얘들아 명나라가 지금 10밖에 하는데 그래서 이제 누구예요? 최영 장군을 보냈죠. 그래서 최영 장군하고 이성계 장군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성계 장군이 위화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누구를? 최영 장군을. 근데 최영 장군이 안 와. 그러니까 에이, 우리 군대를 돌리자라고 해서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돌려서 이렇게 이제 최영 장군 제거하고 우왕도 폐위시키고 이렇게 됐던 거. 그러니까 지금이 이성계 장군이 이 출발하기 전에, 그렇죠? 요동정벌 출발하기 전에 얘기했던 거니까 이때가 딱 맞죠. 그래서 1번이 정답. 자, 19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가해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걸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태조예요. 우리나라 그 태조, 일단은 고려시대, 조선시대. 고려는 태조 왕건. 그리고 조선은 이성계잖아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하가 있는데 분부대로 거행하겠대요. 자, 오늘 땡땡땡이 조선경국전을 지어 바쳤으니 조선경국전 누구예요? 정도전이죠. 삼봉 정도전이 조선경국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도전 하면 조선경국전 외웠어야 돼. 그렇죠? 외웠을 거고. 그러면 이제 태조 이성계 정도전 조선시대구나. 그렇죠? 자, 가해에 해당하는 인물은 누구예요? 정도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나왔죠. 송시열은요. 조선 후기의 성리학자. 그래서 이제 서인의 대표고 서인 중에서도 노론의 대표가 송시열이었다. 자, 2번이 이제 정도전. 그래서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정답. 3번, 4번은 다 언제예요? 조선 후기 실학자죠. 그래서 3번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 4번도 조선 후기 실학자 홍대용이에요. 자, 20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을 찾아보자라는 건데 우리 이거 진짜 어렵죠. 우리가 궁 하면 지금 궁 문제잖아요. 딱 보니까 태종 때 이궁으로 이궁이 뭔지도 모르겠어. 지금 궁 얘기가 나오니까 궁 하면 우리가 뭐만 알아요? 경복궁. 그렇지. 그러면 경복궁 해서 딱 찍어. 그럼 틀리는 거야. 자, 태종 때 이궁으로 세워진 어디로 초대합니다. 자, 조선의 정원 조경이 잘 보존된 후원까지 있고요. 후원은 뒤뜰을 얘기하는 거야. 뒤뜰. 자, 관람할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라고 돼 있는데 달빛 따라 걷는 길, 도남은 인정전. 여기에서 끝나야 돼요. 인정전 하면 창덕궁입니다. 창덕궁. 여러분 방금 봤던 제가 이제 얘기했었잖아. 뭐예요? 경복궁. 여러분 경복궁 하면 뭐가 나오냐면 근정전이 나와요. 근정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신하들이 딱 이게 쫙 그 마당 같은 데서 쫙 서 있잖아요. 이러고 서 있고 저 높은 데 위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왕이 뭐 이렇게 할 것이오라고 하면 예 전하 하는 데 있잖아. 그런 요 높은 집 있는데 이게 이제 조회 아침 조회 같은 걸 보는 건데 거기가 이제 근정전. 경복궁에는 근정전이라고 하고 창덕궁에는 인정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은 창덕궁이에요. 우리가 풀기는 좀 어려웠던 문제인데 경복궁은 언제 불타죠? 임진왜란 때 불타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불타서 없어. 그러니까 이 임진왜란 때 불타서 없는 조선의 궁, 경복궁을 대신할 궁이 창덕궁이었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의 본궁 역할을 했었던 창덕궁입니다. 그래서 20번은 창덕궁에 대한 설명 4번에 있네. 자, 1번 경복궁이죠. 2번 경희궁. 경희궁은 어디냐? 인조 때 잠깐 썼던 궁이에요. 자, 덕수궁. 덕수궁도 임진왜란 이후에 잠깐 그 임진왜란 때 경복궁을 버리고 선조가 어디로 가요? 의주로 가잖아. 의주로 갔다가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돌아왔는데 경복궁이 없죠. 그러니까 잠깐 어디 덕수궁에서 일을 보자라고 해서 잠깐 덕수궁에서 머물렀었는데 그것이 이제 덕수궁. 자, 네 번째가 이제 창덕궁이죠. 창덕궁이 정답 4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1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언젠지 한번 봐야죠. 이조 전랑 김효원이 후임으로 김효원. 김효원? 심춘겸을 추천했으면 합니다. 와, 이거 뭐야? 심춘겸은 외척이므로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이조전랑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이조전랑하면 언제예요? 선조 때예요. 선조 때. 그렇지? 그래서 이쪽이 서인, 이쪽이 동인이죠. 심춘겸은 안 돼! 라고 했던 김효원 세력이고 이쪽이 이제 심춘겸을 추천하자! 라고 얘기했던 서인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언제야? 선조 때입니다. 그렇죠? 요따가 쓸까? 선조 때. 선조 때 이조전랑 문제가 등장을 했으니까 이조전랑 문제가 왜 등장을 했어요? 이제 살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는 거죠. 자, 지금 당시가 언제요? 이조전랑 안 돼! 괜찮아! 라고 하면서 막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이 동인과 서인이 나누는 이때를. 그러니까 이 선조 때 이 상황이 지금 방금 봤던 대화가 이때니까 이 이후에 있었던 일을 찾아봐라 라는 거죠. 자, 첫 번째 김효사화가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김효사화는 중종 때입니다. 훨씬 이전 상황이에요. 자, 신진사대부가 등장했다. 이거 고려 말에 등장을 하잖아. 그러니까 중앙으로 이렇게 진출했던 게 고려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수양대군이 권력을 장악했으면 안 돼요. 훨씬 이전에. 그렇죠? 단종 때잖아요. 네 번째 살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4번이 요게 딱 붕당이 시작되어 있는 이 모습 4번이 정답이죠. 자, 22번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이곳은 도산서원 상덕사입니다. 이거 언제야? 모르겠다. 누구의 위패를 모신 사당인데 그는 풍기궁수 성균관 대사성 관직을 역임했고 예한 향약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역시 3점이에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이황이에요. 이황. 이 풍기군수 이황이었고 그리고 예안 향약 이황이에요. 그래서 이황의 제자들이 세운 서당이 도산서원 상덕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인물이 누굽니까? 이황을 얘기하고 있고 이황에 대해서 풀어라라는 거죠. 거중기는 절대 안 되죠. 거중기는 누구 때요? 정약용 때, 조선 후기 정약용이 설계했고요. 두 번째, 대마도를 정벌한 건 언제야? 조선 전기죠. 세종대왕 때. 그렇죠? 이종무. 성악 10도 여기 있네. 그렇죠? 이황의 성악 10도. 군주가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군으로 가야 된다. 3번이 정답이고 4번 대동여지도는 김정호죠. 김정호 열심히 걸어 다니면서 대동여지도를 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 이황 3번이 정답이죠. 자, 23번 문제 한번 가볼까? 전쟁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옳은 것.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장소가 어디에 있어? 남한산성이네요. 남한산성은 북한산성과 함께 한양 도성을 지키던 산성인데 당시 인조가 이곳으로 피난했대요. 그래서 청나라하고 싸웠대요. 이거 언제예요? 이거 병자호란 때 아닙니까? 병자호란 때. 그렇죠? 병자호란 때 인조가 이제 피난 갔어요. 어디로? 남한산성으로 피난 갔어요. 그래서 지금 전쟁은 병자호란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1번 보빙사는 우리가 근현대사 공부할 때 배웠어요. 미국으로 보냈던 최초의 사절단이에요. 자, 두 번째 삼별초의 이동 경로는 일단 고려시대가 나와야지 조선이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고려시대. 세 번째, 삼전도비의 건립 배경을 파악한다. 삼전도의 굴욕, 병자호란 이후에 삼전도의 굴욕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삼전도에서 청나라에 항복하는 인조입니다.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죠. 자, 네 번째, 을미의병이 일어난 계기를 살펴본다. 을미의병도 을미사변, 그렇죠? 그리고 단발령 이런 것 때문에 열받아서 일어난 거잖아요. 1895년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뒤의 상황이니까 정답이 될 수 없고 3번이 정답이죠. 자, 24번 한번 볼까? 밑줄근 왕의 정책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조선의 22대 왕. 여러분 이제 우리 친구들은 이제 시험장에 갔는데 22대 왕 나오면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세는 학생들이 있어요. 세도 괜찮아. 맞기만 하면 되잖아. 그렇죠? 22대 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참배했다라는 거죠. 사도세자의 아들이 왕이 됐네. 그렇죠? 누구예요? 정조죠. 정조. 그렇지? 정조. 그래서 그 옆에 다리를 조성한 과정이 써 있는 비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찾아라라는 거죠. 찾아봅시다. 첫 번째, 장룡영을 설치했다. 장룡영은 정조가 만들었던 자신의 측근 군대죠. 그래서 친위부대 정조가 맞고요. 1번. 2번, 집현전을 설치했다. 집현전은 누구 때요? 세종대왕 때죠. 세 번째, 척화비. 척화비는 1871년 근현대사 조선 마렵에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척화비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양 애들하고 교류할 생각이 전혀 없어 라는 거죠. 배척할 것이야 라고 해서 세웠던 것이 척화비. 경국대전을 반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경국대전 반포는 성종 때죠. 경국대전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 시작은 누구예요? 시작은 세조가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완성 반포한 것은 성종이에요. 세조, 성종.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이제 경국대전을 반포했다라고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는 기억 안 하셔도 되고 경국대전 하면 그냥 성종이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정조 때 1번. 자, 25번 문제예요. 밑줄근 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지금 연극하는 것 같죠? 자, 학습 목표 19세기 농민봉기의 전개 19세기래. 그럼 언제야? 조선 후기. 그렇죠? 전개 과정을 역학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건데 광부를 모집한다고 알려 농민들을 모으겠다. 농민들을 모으자. 광부. 자, 가산 다복동에서 거사하자. 누구예요? 홍경래. 김창시가 경문은 제가 쓰겠습니다 라는 거. 그래서 홍경래가 경문을 탁 하고 어디에서 일어나요? 서북면에서 일어납니다. 이쪽에서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들고 일어났더니 이게 이제 순조 때 홍경래는 아니죠. 광산에 있었던 사람들, 농민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민들 할 거 없이 싹 다 모여가지고 우리도 참여할게요 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났던 것이 세도 정치하에서 있었던 순조 때 홍경래의 난입니다. 자, 그건 거사라고 하니까 홍경래의 난을 찾아라라는 거죠. 자, 1번. 강화도 초지진에 상전했다? 강화도에서 항전했다? 지금 여기에서 보셨지만 강화도 선생님 체크했어요? 안 했잖아. 강화도에서 체크 안 했어요. 강화도 초지진은 신미양요 때입니다. 자, 두 번째. 서경천도와 금국전벌. 금나라가 지금 등장을 했잖아요. 조선 후기에 금나라 있어요. 금나라 있지요? 후금. 그러니까 이제 금나라라고 하는 것은 고려시대잖아.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고려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이전이니까 틀렸고. 자, 재물포조약이 체결되는 결과는 이모군란 때 이모년에 있었던 군대 난 이모군란 때 있었던 재물포조약. 그러니까 이제 훨씬 이후 상황이죠. 자, 네 번째. 서북지역민에 대한 차별에 반발해서 일어났다. 이것이 정답이잖아. 그냥 홍경래의 난입니다. 홍경래의 난.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4번 이렇게 체크가 됐고 우리가 지금 25번까지 문제를 풀었는데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26번부터 풀 거예요. 그런데 지금 25번까지 딱 문제를 풀었는데 어때요? 굉장히 어려운 거는 몇 개 안 되죠.
보통 어려운 건 3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조금 어렵고 1점 같은 경우는 우리는 다 이런 거는 알 수가 있겠네. 뭐 강감찬, 귀주대첩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2점. 2점짜리는 모르겠다. 그렇죠? 3점짜리는 굉장히 어렵고. 그렇지만 다 뭐가 있어요? 힌트가 있어요. 힌트가. 그러니까 잘 살펴봐야 돼. 그렇게 하고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26번부터 들어갈게요.